안녕하세요, Y축입니다. 현재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한국에서 부동산이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도 많은 대구조차도 아파트값 하락폭이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마저 들려오는데요. 반면 다른 신문 기사에서는 한국이 부동산 PF 대출 취약에 놓여 있으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도미노 파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오른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떨어진다 그러고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의 거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12년 10월 5일에 준공된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있는 3293세대 고급 브랜드 아파트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입니다. 실제 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 2023년 1월 8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던 아파트가 최근에 9억에 거래가 되었으며 현재 나오는 매물은 8억 9천만 원으로 보입니다.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특히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반등은 자칫 데드캣 바운스가 될 수 있기에 실제 지역별로 부동산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데이터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1년 동안의 매매 매물량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입주 물량이 작고 미분양 수치가 낮은 서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까지 매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1월 기준 1만 개 가까이 매물량이 줄어들었는데요. 입주 물량이 작고 미분양 수치가 낮은 세종은 어떨까요? 서울과 유사하지만 한 발짝 늦춰 2022년 9월까지 매물량이 증가하다가 2023년 1월 기준 약 800개 가까이 매물량이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물량도 많고 미분양도 많은 대구는 어떨까요? 대구의 경우 2022년 10월까지 매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1월 기준 6,000개 가까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수치만 보게 되면 정말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매물량도 줄고 가격이 반등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우선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매물량이 줄어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예전 영상에서도 항상 언급드렸던 유동성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례보금 자리론인데요. 특례보금 자리론으로서 40조를 푼다고 정부에서 선언을 했고 3주 만에 공급 목표의 3분의 1을 달성할 정도로 상당한 자금이 풀렸습니다. 실제 특례보금 자리론의 정책을 보게 되면 주택 9억 이하면 소득 제한도 없을 뿐더러 DSR 규제도 없어 LTV의 70%뿐만 아니라 만기를 50년까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었는데요. 금리도 조건에 따라 최대 3% 초반까지 낮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시중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평균적으로 금리가 5% 중반에서 5% 후반으로 형성되어 있을 뿐더러 대출 한도도 낮고 DSR 규제가 걸려 있어 대출이 쉽지 않은데요. 이러한 유동성이 실제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투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가 뚜렷할 정도로 크게 거래량이 늘었으며 가격은 계속 반등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들을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인 서울 강남구 지역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2006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적인 거래량은 월 400건 정도가 일어났는데요. 현재 거래량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200건 정도가 일어났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2020년부터의 거래량을 보도록 할 텐데요. 2022년 말 100건 정도밖에 안 되던 거래량이 2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걸 퍼센트로 환산해버리는 순간 100% 상승이라고 외칠 수 있을 텐데요. 2020년 중순 800건까지 거래가 일어났을 뿐더러 2021년 200건 이상 거래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말 미약한 반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가격이 비싸서 거래량 상승폭이 미미했을 것이라 판단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서울 성동구의 매매 거래량을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평균적으로 300건 이상 거래가 일어났던 성동구의 경우 2023년 1월 기준 약 100건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2020년부터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2020년 중순 700건까지 거래가 일어났으며 그 이후 200건가량 거래가 일어나던 지역이 2022년 말 50건 거래가 일어나다가 2023년 1월 기준 100건으로 거래량이 2배 상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입주 물량과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대구 달서구는 어떨까요? 평균적으로 800건 정도 거래가 일어나던 달서구의 경우 2023년 1월 기준 400건까지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2020년 거래량이 1600건까지 증가했던 달서구는 2022년 말 200건 가까이 거래가 되다가 2023년 1월 기준 400건으로 거래량이 2배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일시적 거래량 증가는 실제 가격 상승의 원동력이 될까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매매 매물량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부터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 약 40조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매물량이 급감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이후 2023년 4월 기준 6만 2천 개 수준으로 다시 매물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은 어떨까요? 세종도 앞선 서울과 동일하게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구는요? 네, 동일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 매매 매물량의 증감 여부로 판단하기엔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서울의 매매 매물량을 보았을 시 2023년 1월 기점으로 매매 매물량이 급감하는 경향을 나타냈었는데요. 전세와 월세 매물량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매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공실 상태로 매도를 해야 재값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특성상 전세와 월세 매물량도 같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2023년 1월은 이와 다르게 매매 매물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전세나 월세 매물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의 입주량을 보게 되면 2021년부터 꾸준히 적정 수요인 47,132호 대비 낮은 수준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고 입주량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주 물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수치가 급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예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은 주요 경기와 인천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서울의 매매 가격이나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으면 경기나 인천으로 주요 수요가 분산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현재 경기도의 경우 2020년 기준 6만 개 수준으로 줄어들었던 매물량이 12만 개 수준까지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천의 경우도 만 개 수준으로 줄어들었던 매물량이 2만 8천 개까지 급증한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유동성장으로 1000개 수준으로 떨어졌었지만 현재 8천 개까지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으며 인천의 경우도 200개까지 감소했던 미분양이 3천 개까지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입주 물량과 미분양이 많았던 대구의 경우 어떨까요? 매매 매물량이 잠시 감소하는 듯 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세와 월세, 매물량을 보게 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수요가 받쳐줘야지 가격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아파트의 특성상 전세와 월세 매물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야지만 매매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등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구의 경우 현재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상당히 많은 입주 물량이 기다리고 있으며 미분양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최고치인 2만에 근접할 정도로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한국의 연체 수준은 현재 주담대의 경우 55%나 증가하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연체도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인해 연체율이 10%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기업대출 연체율도 2023년 1월 기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가계대출 연체의 경우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데요. 2008년 기준 미국은 137.4%였으며 한국은 138.4% 수준으로 비슷하였으나 2021년 기준 미국은 101.2%로 감소한 반면에 한국은 206.5%로 증가하였습니다. 바로 자산시장의 유동성이 급증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한국은 세계에서 1위인 104.3%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버는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위기로 많이 언급되었던 중국은 62.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상승하는 듯한 추이인 것처럼 보이나 매매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Y축입니다.